72세.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궈낸 박철우 회장. 평생 수많은 사람을 부리고 수백억 원의 자산을 쌓아 올린 남자. 그는 지금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아침 가사도우미에게 절을 한대요. 처음엔 다들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진짜래. 비서가 봤대. 설마.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이 누군데. CCTV에 찍혔다니까. 직접 설거지도 하고 인사도 하고. 직원들의 입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회장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지? 그날 비서실에서는 은밀히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화면 속 박 회장은 실제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고개를 숙이며 오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나이 68세. 그저 평범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매일 아침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직접 인사했고 식탁엔 직접 차린 아침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저희가. 회장, 됐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에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떤 미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40년 전, 그때 박 회장은 아직 박 부장이라 불리던 평범한 공장 관리자였습니다. 그가 일하던 공장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기계가 돌아가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장 한쪽에서 펑 하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탈출하던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이가 남았어요. 사장님 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공장 한쪽 구석 휴게실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박 부장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당시 청소 일을 하던 이순자 씨였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며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온 그녀. 아이는 무사했지만 그녀는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그녀를 구급차에 태우며 박 부장은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해외로 떠났고 아들은 이미 독립해 있었죠. 그는 늘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그날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가사도우미 명단을 확인하던 회장. 그 리스트 속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순자. 그는 잠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는 즉시 면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옛날 공장 화재 때, 그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그 순간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자신이 직접 그녀를 모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의 첫 마음을 다잡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내 아들도 나도 없었을 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지휘하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은혜 입은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자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여사님,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이 여사 미소 지으며,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날 아이가 살아서 제 인생도 같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얼마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박 회장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그녀의 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군요.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쓰던 작은 앞치마를 꺼내놓고 스스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여사. 72세의 회장님이 매일 가사도우미에게 절을 하는 이유.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구해준 은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은혜는 잊혀질 수 있어도 감사는 평생의 습관이 된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표현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심의 표현입니다.